김진 축의 매불쇼. 자, 우리 원장님 준비되셨으면 출발할까요? 출발을 하든지. 지금 모든 게 지금 날이 서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지금 출발하시죠. 나한테 맞추는 거야. 네. 내가 오늘 마지막이 될지 모르. 그러니까 저희 방송까지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넣으신 뒤에. 다들 원장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 방송들을 걱정해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이 나쁜 놈들이 집권을 하니까. 자, 그러면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두 거물과 함께하는 수요 난장판. 자,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대로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MB 이재호 상임 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아주 멋있게 다니셔가지고 뭔가 좀 바람났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찌라시상엔 그렇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예. 써요. 타이가 너무 멋져. 잘 어울려. 아니 그 코트 트렌치 코트를 입고 오셨는데 그럼 뭐 찌라시가 돌고 있다는 사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한동훈보다 받으신 훨씬 멋있다. 자, 그리고 수발원 박시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박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DJ 예비 수감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게 제 마지막 방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자, 수발투 최진보 교수님 어서 오시고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두 거물들과 함께한 그 편이 170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급입니다. 아, 원장님 정말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쩜 그렇게 인기가 많으신지요. 이재호 고문이 한 걸 보니까는 260만 원 했던데. 그게 있어요. 270만짜리 기록. 그러니까 네. 역시 지금 보면은 말이죠. 삼재가든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옹호를 하는 이재호 스타가 있어서 이제 올라가지. 저는 갑니다. 근데 굉장히 기현상인 게 당분간 선거가 없어요. 네. 완전히 정치 비시즌이야. 완전 정치의 계절이야. 그런데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만 기다리고 이것만 본다는 거. 지금. 요즘에 보니까요 시사 유튜브가 한동안 죽었다가 네. 다시 막 살아나요. 다른 데도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다른데도 아, 매불 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전체적으로 안 돼도.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크게 기여하신 거예요. 사실 뭐 좋은 현상은 아니죠. 좋은 거지 뭐. 장관님 그래도 아니 이재호 상임고문이나 박지원이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못하니까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하는 국민이 많아진 거다. 그러니까 이슈가 마르지 않아. 그게 좋은 거지 뭐. 정치라는 게 이슈가 늘 있어야지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마 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꼭 보자 뭐 이런 분들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준 원장님 못 보실 수 있으니까. 안 들어간다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분위기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것 같은데. 얘기를 좀 해뒀습니까? 안 들어가. 한동훈 장관님하고 좀 왜냐 그러면 친하시다면서요. 사람들이 박지원 원장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럼 이재호가 짝이 없어지니까 방송에 나갈 데가 없으니까. 나갈 데가 없어져. 외로워져. 그러니까 뭐 언론들이 가만 안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짝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요? 네. 제가 국정원장 하는데 자꾸 전화해서 형님 빨리 나오소. 방송이나 해야지. 뭐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시작을 해보죠.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사정 전국입니다. 아주 크게 보면 이제 두 갈래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김용발 불법 선거 자금 수수 의혹. 자, 먼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일단 그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됐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다음은 박지원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이 쓰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나라 언론처럼 오보를 많이 하는 언론이 없어요. 뭐 들어오라면 들어가야죠.
그러나 없는 죄를 만들지도 못할 거고 네. 저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네. 진술을 해야죠. 그렇지만은 지금 아직 검찰에서 연락은 안 왔죠? 뭐. 연락이 안 와요. 뭐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예, 네. 그런데 그 전에 네. 장세동 네. 안기부장이 검찰에 거론되면서부터 6개월 후에 자기가 소환됐대요. 그래서 검찰에 나가서 검사 앞에서 제 일성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왜 감사한다고 하니까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아 기다려가지고. 네, 저도 이게 4개월째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이제 2달 남았군요 그러면. 2달 남았어요. 2달 그럼 정도. 매복쇼 몇 번 더 하겠다. 아니 근데 그 어제 국감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밈스 원본 다 있고 열람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을 겨냥하는 의혹은 너가 자료 삭제했잖아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달라요. 맨 처음에 제가 고발된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기자들이 그 밈스 첩보를 삭제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첩보의 발행 부서는 국방부이고 국정원은 공유 부서인데 내가 삭제를 지시해도 원본은 남아 있다. 원본은 밈스에 남아 있다. 어. 사실 나는 밈스를 몰랐어요. 그 후로 이제 알았지. 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에도 남아 있다. 미국 정보기관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이 진전되더라고요. 발전하는 거야. 국정원 보고서를 삭제했다. 국정원은 참고로 모든 직원들이 PC를 쓰면은 자동적으로 메인 서버에 기록이 됩니다. 저장이 되는데 네. 내가 삭제 지시도 하지 않았지만은 삭제 지시를 했다 하면은 삭제 지시했다는 내용과 함께 원본에 남아 있다. 메인 서버에 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겨누는 것은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원작의 전원이다 라고 하면서 삭제를 지시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 비서실장도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하고 비서실장이 있기 국정원 때문에 출신이신가요? 국정원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분도 한 비서실장이 40년 근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감사원이나 검찰의 시각으로 국정원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근데 국정원 서버를 저 검찰이나 이런 데서 막 볼 수는 있어요? 못 봅니다. 아 못 봐요. 근데 지난번 가져가지 어떻게 않았어요? 검사를 해요? 못 가져갔죠. 못 가져갔어요. 못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럼 거예요. 삭제 지시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요? 예? 삭제 지시를 만약 했다면 그거 네. 서버는 어떻게 확인해요? 예를 들면 세월호다, 푸마항쟁이다, 네, 5.18 이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걸 요구를 하면은 네. 워딩을 달라해요. 아그 부분만 그래서 넘겨. 그래서 또 검찰에서 이 압수수색을 가지고 와서 보더라도 네네. 그 메인 서버에는 누구도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그러니까는- 계시는 거군요. 그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마음 놓고 계시냐고. 아니. 순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압수수색이 나오면 네. 예를 들면은 박지원, 검색해서. 뭐 그건 할수 국정원장, 있고. 박지원, 뭐 문서 파기 네. 이렇게 워딩을 찍으면 주르르니 다 나와버렸죠. 아무튼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속으로는 떨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좀 떨어지겠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 그 2인자 시절에 국정원을 좀 이렇게 단속해봐서 아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 아니 뭐 내가 국정원 단속한 건 아니고 적어도 박지원 원장 정도 되면 네, 억지로 잡아 넣을 수도 없는 거고 네, 또 뭐 없는 죄를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럴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따져 보겠지. 따져는 보겠지. 따져 보는데 뭐 따져 보는 기간이
뭐 6개월 걸릴지 뭐 1년 걸릴지 그건 모르겠는데 네. 가서는 보겠지만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뭘 하고 그건 없는 죄를 덮어씌울 수 없으니까 구속되면 지금- 아 저 사람 죄를 지었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구속되면 그 본인이 아이락한 게 다 거짓말이구나. 우리는 그래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따 나중에 이제 이재명 얘기 나올 때 그 네, 네, 얘기를 네. 할게요. 근데 아니 저는 이제 아까 조작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원장님 말씀하고 지금 그 검찰에서 얘기해서 이번에 허영청장이 구속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자로 쓰여진 구명조끼가 나왔어요. 아시죠? 들으셨죠, 원장님? 네. 근데 네. 원장님 말씀은 SI 정보엔 그게 없었다는 거야. 어디서 그렇게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왔냐 그 얘기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SI 정보나 조사 내용 중에 한자로 되는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해경청장이 이걸 나는 못 본 걸로 하겠다. 이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SI 정보 없었다. 예. 이런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지금 민감합니다. 아니 한자로 적힌 구명조끼. 원장님은 이게 지금 이게 아무리 다 증거로 남아요 이거. 증거로 남아. 방송이라고 이래 아니, 다가 몇십만 몇백만 듣는 거라고. 옛날에 최욱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제가 출연하는 모든 방송을 모니터링 한대요. 이제 잡으려고. 그 내가 저 출입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또 출입 기자들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SI에 그렇게 나왔다 이런 건 아니고 그때 당시 제가 모든 회의에 다 참석했단 말이에요. 관계장관 회의, NSC 상임위, NSC. 네. 그런데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는 것, 고 이대준 씨 팔에 붕대가 감겨 있다는 것, 그리고 근처에 어선이 중국 어선이 있었다는 것 네. 금시초문이었어요. 한 번도 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건 난 이상하다 했는데 어제 국방위에서 서른 의원이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자, 이대준 씨를 중국 어선에서 구출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구명조끼를 입혀서 그럼 밀어냈느냐? 바다에 빠뜨렸느냐? 네.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다. 어. 이대준 씨를 한국으로 보내든지 혹은 자기들이 중국으로 데리고 가든지 하지 어떻게 바다 사람이 바다를 빠치느냐?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대준 씨가 나는 놀고 가겠다 하고 바다로 떨어져서 북한으로 간 거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는 국방부 장관이 나는 모르겠다 했다는 거예요. 서욱 장관은 제가 회의상에 들을 때는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네.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보니까는 서훈 안보실장, 서주석 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서 삭제를 지시하라고 하니까는 이제 새벽 3시에 가서 퇴근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삭제를 지시했다라고 네. 하는데 그 진술에 그런 게 나와요. 뭐 내가 20년 공직에 있었지만은 처음으로 이런 지시를 받아봤다. 네. 이런 그 문제가 있으니까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하고 법원에서 결정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의혹이 많아요. 그렇다 하면은 이제 본인이 저로 걸려 돌아가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횡설수설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이 너무 길어지고 계십니다. 저는 네. 지금 말이 많아야 할 때예요. 제가 말이 없으면은 저는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참석과 모든 결론 함부로 회의에서 지면 잡혀간다. 결론은 내가 내리고 그래. 결론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경, 국방부 하이직들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면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 국정원에서는 그런 진술을 안 했다 이거죠. 할 리가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판단하겠죠. 알겠습니다. 결론은 서욱은 좀 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나는 아니다. 아니야. 내가 그렇게 비겁하게 나만 살기 위해서 빠져나지는 않아요. 네, 네. 저는 아니, 뭐 저 대변인 얘기 대북 송금 특검할 때도 그런 자세를 취했지만은 농담입니다. 두 발로 똑바로 서서 네. 눈 뜨고 죽지. 네, 농담. 비굴하게 무릎 꿇고 눈 감고는 안 죽어요. 농담입니다. 네. 자, 크게 이제 두 갈래, 그 중에 이제 한 갈래 정리했고요. 네. 당사자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길어졌네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김용
부원장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 구속됐고요. 뭐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이 무척 궁금합니다. 이거는 아마 두 분이 오랜만에 의견이 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뭘 자꾸 적는 거 처음 봤어요. 네. 요거 좀 갈릴 것 같아. 갈릴 게 뭐 있어 사실대로 우리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는 거는 그 정의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는 때때로 말을 저기가 아닌 일을 또 최근에 와서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결론은 그러니까 묻는 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 뭐 야권에서는 이거는 뭐 정치 보복이다, 정적 제거다 이렇게 그 보고 이야기는- 있잖아요. 그거는 예, 조작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네. 나도 야당 해봤고 네. 우리 원장님도 야당 해봤고 우리 네. 야당 여당 다 해본 사람들이고 다 그런 데서 이골이 난 사람들이니까 네. 야당은 원래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 하는 것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걸핏하면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는 정치 네. 탄압이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믿을 건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야당들은 왜 그렇게 소리하냐 할 것도 없고 아. 야당 의뢰껏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의뢰껏 합니다. 우리도 옛날 야당 때 네. 그런 이야기 했으니까 MB 잡혀갈 때도 탄압한다 그랬죠. 그건 뭐 당연히 탄압이 그건 탄압이가 아니라 보복이지 그거는 아 그건 보복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네. 김용희가 부원장.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문제 그게 아니에요. 핵심이겠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받았다고 봐야지. 아 그래요? 본인은 뭐 1원도 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물론 1원짜리가 좀 없지. 없으니까 뭐 줄래야 줄 수도 없으니까. 아 현란합니다. 네. 김용희가 받은 거는 그거는 이미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우리가 딴 걸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김용희는 받은 지금 거고. 유동규 진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진술에다 그 걸린 사람 유동규 하나뿐만 아니라 남욱이랑 모든 같이. 사람이 뭐 네. 남욱이다 아니 그러니까 뭐 유동규까지는 오는데 몇 유동규에서 사람이- 김용의 건네지는 과정에 지금 드러난 증거는 없거든. 진술만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몇 사람이 걸려져 있으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실히 본인이 부인하고 있으니까 네. 본인은 난 죽어도 안 받았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지. 요거는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제가 한마디 네. 반박을 네. 하겠는데요. 평소에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재호 상임 고문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 자리에 오라고 있나가 봐. 네. 한 자리 원해. 그런데 우리가 여당일 때는 정치 탄압이나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집권하면은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을 밥 먹듯 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지금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방금 지금 이재호 상임고문 네. 똑같은 말씀했잖아요. 상가에 가면 제서름에 운다고 그럽니다. 네. 제가 대북송금 특검 때 150억을 받았다. 네. 네. 라고 했을 때 모든 언론, 네. 모든 국민들이 박지원이 150억 받았다. 네. 이런 결론인데 네. 제 아내가 엊그제가 사주기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래서 제가 슬픈 거예요. 돌아가셨어. 제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여보 받았느냐?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은 나는 결백하다. 오케이, 당신 믿는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친구가 아주 유명한 이름 대면 다 아시는 보수 꼴통이에요. 아주 극우 보수인데 저한테 야 지원아 받았냐? 나는 안 받았다. 너만은 나를 믿어라.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를 부르더니 나는 박 실장의 결백을 믿는다. 끝까지 싸워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 말이 좀 길어지는데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제 돈 걸면은 제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을 봐야 돼. 눈물 봐야 돼. 짜야 돼, 지금. 짜내야 돼. 짜내야 돼.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제 아내를 일주일에 한 번씩 동계동으로 불러서 격려를 하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장석일 주치의 지금 국회의원 하는 김한정이 당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 두 분을
서울구치소로 저한테 보내서 격려를 하고 제 건강을 체크하고 네. 더 저를 슬프게 한 것은 제 두 딸이 미국에서 들어오면은 동계동으로 불러서 용돈도 주고 밥을 먹이면서 너희 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고 너희 아버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다 지금 감옥에 갔는데 결코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자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너무 감성적으로 가지 그러니까 우리 마시고요. 두 딸들도 그걸 원장님. 믿었더라고요. 네. 아무튼 제가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어요. 아, 그건 뭐 당연하죠. 억울하고. 예.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서 많이 울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하느님, 내가 돈을 안 받았는데 어. 어떻게 150억을 받았다고 아, 전 국민이 네. 전 언론이 이렇게 무차별하게 저한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래서 예. 이제 결국 투쟁을 했는데 제가 20년 구형에 12년 선고를 1심, 2심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검찰에서 이제 우리가 변호사가 요구를 하니까 수표 추적을 했어요. 네. 150억이 그 사람 구자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죄가 됐다고요. 그러면 그동안 부실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그 증언이 그래서- 있었어. 증언.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증언하고 네. 뭐 그 나쁜 놈들 뭐 설득해서 네네. 했는데 저는 내 서러움이 이재명한테 가는 거예요. 또 이재명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감옥에서 아프다는 사람 또 돈을 안 받았다 하면은 나는 거기를 믿어요. 내 생각이 나서. 예.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안 받았다 하니까 나는 지금 이재명을 믿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그걸 규명하면은 네. 그래서 없는 죄를 만들지도 말고 있는 죄를 있는 덮지도 죄를 마라.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야죠. 사실로 해라 네. 하는 거예요. 아니,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받았겠습니까? 불법 대선 자금을. 글쎄요, 나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모르지만은 내 지금- 경험을 반추해 보면 네. 얼마나 슬프든지 억울하고. 그걸 그 생각해 보세요. 네. 완전히 도덕성은 상실하고 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태질을 하는데 지금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많죠. 거예요. 많을 거예요. 많아요. 최진봉도 그러다 화장실에서 근데 저분은 돈 받아서 뭐 했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니, 진짜. 아니 그런데 거짓입니다. 지식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놓고 대변인 역할을 해? 아, 왜냐면 그런 잔상이 있어 아직도. 아니 최진봉 교수는 주식이니까 알고 네. 아마 최욱 씨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결론만 잠깐 요건 정리할게요. 뇌물 관련해서는 무죄가 났고요.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유죄가 났다는 점.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요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네. 그 지금 길게 말씀하셨는데 이재명이가 돈 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우리는 그냥 신문 네네. 보고 언론 보고 그럼요. 그러려니 이러는 거지. 그렇죠. 언론도 장난을 너무 많이 치잖아요, 솔직히. 지금 그 이 김용 씨라든지 정진상, 이화영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네. 검찰이 철저하게 해서 네, 철저하게 하는 것 방금 같아요. 이야기하셨듯이 그냥 이재명이가 뭐 밉다 그래서 이재명을 잡아갈 이유도 없는 거고 네. 사실이 아니면 잡아갈 수도 없지. 왜냐 그러면 뭐 이재명 때문에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뭐 손해 본 것도 없잖아. 대통령 당선됐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보복이라 가는 건 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뭐 손해를 봤는데 내가 다시 기회를 잡아서 내가 보복한다 이러는 건데 네. 현 정권이 이재명을 보복할 이유도 없는 거고 아, 그렇습니까? 현재 민주당을 탄압을 원내 다수당인데 탄압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아니, 굳이 이거 그러니까 따지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너무 저 여론이 안 좋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저 형님 모처럼 발음만 했어. 그거는 그냥 초등학생들이 수준이고 아, 초등. 그렇게 따지면 아, 그렇게 정치하는 것 역대 같은데. 정권 중에 가장 정치 보복을 심하게 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야. 무려 2,000명 잡아갔어. 2,000명 수사를 누구를요? 했어. 전 박정희 사람들. 정권, 이명박 정권의 관계자들을 2,000명이나 잡아가서 수사를 해갖고 그때 윤석열 그주에 검찰이 검찰 구속을 시킨 사람 그 문재인 특검, 정권 그러니까 때잖아. 특검 때잖아요. 구속시킨 사람 해도 200여 명이야. 변희재는 거품을 징역을 준 사람이 100년이야. 징역 선고만 해야 돼. 아, 그거 합쳐 보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했어? 처제 캐비넷까지 다 뒤져서 그리고 각 부서마다 적폐청사 팀을 만들었잖아.
최순실 국정농단 그러나 있었잖아요. 최순실의 국정농단 건과 그하고는 문재인 정권 정치 탄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 국민들이 그건 어떻게 최순실은 보겠습니까? 그동안 장관이 끝나는 합리적으로 거지. 많이 봤던 그러나 분들도 대단히 실망스러운 발언을 그렇게 문재인 정권이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탄압이나 정치 보복을 해도 네.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어. 남는 거는 지금 남는 거는 진실만 남는 거예요. 그래도 무죄 될 사람 다 무죄 받고 무혐의 될 사람 다 무혐의 받고 결국 사실에 근거해서만 아. 남는 거는 사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MB가 유죄인데 그 얘기 할 줄. 그러니까 결국 하네. 이게 꼬이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정권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이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돈을 받았다고 누가 주장할 수도 없어. 우리가 본인이 안 받았다는데. 그건 지켜보면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지켜보는 네, 거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지금 할 때도 뭐 있지만 검찰을 갖고 검찰이 뭐 엉터리 부풀리기 수사해서 문제가 된 에이. 적도 많아요. 이쪽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죠. 아니 그거는 왜 다 검찰이 박지영 수사 씨. 일꼴 박지영 씨, 박지영 씨. 그거는 문재인 때 할 소리야. 아이고 참. 문재인 정부 때 할 소리야. 박시영 씨.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난 뭐 비호하거나 뭐 그럴 생각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권이 잘못을 비호하거나 은폐하거나 할 생각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난 또 지금까지 그래 왔고. 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지켜보자 이거야. 네, 알겠습니다. 사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네. 지켜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데 다만 네. 검찰이 그걸 억지로 뭘 할 수는 없을 거다. 집어넣거나 이렇게 근데 장관님, 그 간첩 조작 사건 그저 이시원 검사가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어요. 똑똑한데. 예, 거기 그 연루됐던 사람 유성 이시원. 씨.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들은 다 있는데 네. 결과는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재명 대표가 간접적으로라도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거는 그건 지켜보자. 이 검찰이 수사를 지켜보자 이 말이야. 네. 그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지켜보자 이 말이야.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시킨 문재인이 총살감이라고 하면은 김문수인데. 그 수사를 담당한 분은 네. 태형감이야? 누구죠? 모르죠. 그런데 자, 아니 그래 지켜보자. 나도 그런 주의예요. 지켜보자. 네. 지켜보자. 왜냐면 자 지켜보자. 그렇지만은 정권 하에 일어났던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는 네, 거예요. 그거는 지켜보자. 마찬가지로 네. 문재인 그러니까 정권에 일어났던 모든 잘못 책임은 이명박 문재인이가 지는 거예요.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유성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것도 네. 다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자 어떻게 됐든 지켜보자 하는데 저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 서름을 얘기했잖아요. 네. 진실은 밝혀지더라.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명은 검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재명 특검, 김건희 특검 쌍특검으로 해라.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처음부터 하셨어. 처음부터. 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처음부터. 국회가 우리 정부가 지금 누란의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은 오늘 또 핵실험할 수 있어요. 11월 6일 사이에 네. 오늘 내일 네. 일어난다고요. 네. 자 경제는 파탄 나잖아요. 엉망이죠. 외교는 정치는 이러니까 분업으로 하자. 특검에다 맡기고 대통령과 민주당은 민생, 경제 챙겨라. 외교 동의. 이런 것을 해 나가면 된다라고 네. 하니까는 쌍특검 못 받겠다 네.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주 잘했더라고요. 좋 좋다. 김건희 특검 하지 마라. 아, 그거 빼라. 내 것만 하자. 음. 또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무슨 조사가 있대요. 저축은행. 네,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그 불편하면 그것도 빼라. 빼라. 그리고 내 것만 하자. 음. 했으면은 이제 뭐 시간 벌기 위해서 그런다. 네. 검찰 수사가 그렇게 빨리 끝나나요? 어. 재판까지 가려면은 몇 년 걸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공정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재명 특검으로 가면 되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풀어가라. 네. 그래서 대통령만 수용하면 되지 않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네. 생산적 의견을 얘기하는 네. 거지. 이재호 상임검처럼 자기들은 안 했다? 제일 많이 탄압하는 다른 말이지. 저 사람들이요. 아, 손가락이 정확합니다. 앞으로야. 보혜 저축은행 모포예요. 망한 보혜. 보혜 저축은행에서 제가 수원지검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조건으로 어.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 MB가 검찰총장한테 지시를 해서 박지원 잡아넣어라. 네. 진짜요? 했죠. 또 재판을 받았잖아요. 재판 받았잖아요. 1심에서 무죄가 잡아 됐는데. 넣으라는 거는 아니고 아니 그 저기 두 분 서운한 거 다 나오네. 아니, MB 때의 민정수석이 김영 누구냐? 거기가 비망록을 썼어요. 김영환. 네. 그 비망록에 박지원을 넣어야 된다. 1심에서 무죄가 되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을 박근혜 통해서 그 민정수석. MB 때 아니고 박근혜. 박근혜. 아니 나를 잡아넣은 것은 MB지. 잡아넣지도 않았고 아니 그렇지. 잡아놓은 건 저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거기까지 갔는데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압력을 냈으니까 고등법원에서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가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을 찾아가서 같은 고향이래요. 박지원의 유죄를 계속 해달라. 내 의원직을 박탈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우리 대법원은 그런 일 못한다. 대법관들한테 하지 못한다. 거기서 파기환송해가지고 내가 살았다니까요. 그런 짓 한 사람들이 저 정부. 아유 신난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 피라미드도 발언 좀 하자.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시니까. 그럴 때는 나 건들지 마라. 한 사람이라도 말을 안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광고해야 한대요. 자, 그 특검 얘기해서 그런데 요거 잠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이요. 특검 주장하는 이재명을 향해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 그래가지고 언론들이 와 멋지다 사이다다 참 이런 사람 없다 박수 쳤어. 근데 내가 찾아봤거든. 2020년 7월 검언 유착 의혹 관련해서 세상이 시끄러울 때 네.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네. 수사팀이 허위 음해 공작에 관련돼 있다면 그 수사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요구다. 그때 언론이 뭐라고 한지 알아? 이런 거 막 쓰면서 마지막에는 꼭 법조계에서는 한 검사장 측 입장이 충분히 해볼 만한 주장이다. 이렇게까지 덧붙여줘. 아우 체육 잡혀가겠네. 아니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야.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네.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예요. 그리고 검사 기피는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된 제도야. 그렇지. 심지어. 그런데도 주장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은. 그러면서 이제 특검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서 쇼핑하냐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지. 본인이 그러면 조사받고 피의자가 돼서 조사받을 경우라면 네. 그건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와, 내 이거 찾아냈잖아. 아니 그리고 반대로 잘했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 좀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쇼핑한다고 몰아채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특검이 존재하는 이유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의심이 들 때는 특검을 하도록 법에 보장된 거잖아요. 근데 그 법에 보장된 것들을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지금 아니, 하나만 얘기. 한동훈 장관. 지금 사정정국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씨를 말리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화 상대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종북 주사파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민주당을 상대로 낙인 찍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여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느냐?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자 중앙일보에서 그 분석을 했는데 지난주에 발표됐던 갤럽 조사라든가 리얼미터 조사들을 인용을 하면서 중도층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실망했던. 그래서 이미 중도층은 갤럽 조사에 의하면 뭐 18% 정도밖에 대통령 지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일부 지지하는 것이지 중도층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특히 이런 사정 드라이브를 펼쳐진다 해서 중도층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민생 경제가 엉망이거든. 사람들은 곡소리 내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 이하 지금 여권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정 드라이브 하면서 야당을 탄압하고 있거든. 정치 보복 수사 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과연 이렇게 가서 될 수 옳은 방향일까? 있을까라고
내부에서 좀 동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두 거물이 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하고 좀 이렇게 첨언할 줄 알았는데 한 마디도 안 한 거 보니까 내가 이건 실수한 것 같아. 정무 감각이 많이 없네. 큰일 났네. 진리는 네.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 정신에도 피고인의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해 줘라. 그런 게 있어요. 오늘의 영국이 된 것은 산업혁명 후 사법부가 차별받는 약자 편에서 재판을 해줬고 언론이 약자 편을 보도를 해줬고 기독교 특히 감리교가 약자 편에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의 영국이 세웠기 때문에 보세요. 리즈 트러스 총리 네, 날라갔습니다. 잘못하니까 44일 만에 날아가잖아요. 네. 자 보세요. 탄생하는 처음으로 비백인 인도 출신 순핵 42살짜리가 총리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약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검찰을 믿지 못하니까 특검으로 보내주라. 네. 또 재판부에도 그러잖아요. 나는 재판장을 못 믿겠으니까 재판장 기피 신청을 한다. 네. 그러면 공부 잘해서 검사 되고 법무장관 됐으면은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네. 그리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은 한동훈 장관 비판한 거 맞죠? 맞죠.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쉽게 말해서 문재인 종북, 이재명 비리로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죠. 자, 제가 최근에 만난 보수 우익 인사, 아주 저명한 인사가 저한테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좌파, 문재인 정권과 좌파를 척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해도 너무 못한다.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최소한 문재인, 박지원, 서훈을 구속해라. 북한에 많은 돈을 줬을 것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서면 조사하고 있다고 통보한 이틀 후에요.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문재인 아니더라. 박지원 너도 아니더라. 이렇게는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문재인은 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저항이 세니까는 검찰로 다시 가서 그냥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자 보세요. 대통령이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네, 할 일이 너무 자, 많다. 김정은 핵 쏘면은 핵 실험하면은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공격 못 해요. 자 경제 다 죽잖아요. 여소야대 전국에서 밤낮 싸우고 있으면은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걸 풀어갈 수 있는 분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오늘이라도 네. 그러한 일을 해나가자 이거예요. 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건설적으로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자 이쪽으로 가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덧붙일 말씀 없으신 거죠? 네. 옳은 말인데 뭐. 알겠습니다. 그 익명의 보수 인사는 나중에 검찰 진술에서는 아마 실명을 밝히셔야 될 거예요. 네, 밝힐 수 있죠. 네, 어렵습니까? 네, 네. 아 근데 뭐 진짜 검찰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사실 좀 일상이 약간 무섭다는 느낌마저 드는데. 공포 정치. 네, 제가 그 사석에서 원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검찰의 힘이 이렇게 세진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국정원 개혁 때문에 이 그나마도 분산됐던 것이 너무 또 검찰로 몰려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도 드릴까요? 예요? 예를 한번 드릴까요? 아, 네. 과거에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말 수집하고 걸어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네. 편성을 할 때는 검사한테 국정원 IO가 가서 월요일 날 가서 영감님 어제 무슨 회장하고 골프 쳤는데 82타 쳤대요. 이렇게 해버린대요. 아, 국정원이 아, 국정원 직원이 그러면 검사한테 그냥 개구리 되는 거야. 바짝 들어주고. 검사들이 아, 정보력이 그리고 뭐 정보력이 어제 더 뛰어나니까. 국정원. 어제 무슨 변호사하고 잘 치셨어요? 오. 해버리면 그런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건 아니 국정원이 개혁돼서 지금 국정원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맞아, 진짜 없어. 이런 건 국정원 개혁을 누가 했냐고. 누가 있어요? 국내 파트를 문재인, 싸우고 서훈, 박지원이 했어요. 그러면은 다 잡혀가게 생겼네 그분들. 감사원이
자기들 얼마나 당했어. 나한테 감사표 들고 와야지. 왜 조사해? 검찰 자기들이 얼마나 당했어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가 잡은 게 와이스 때 카스라는 핸드폰 도청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초동 하나, 중앙청 하나, 여의도 국회 하나, 이 세 대를 우리가 잡아가지고 용광로에다 깨버렸어요. 그 후로 어떤 정권에서든지 네. 이명박, 박근혜, 누구 뭐 문재인, 노무현 핸드폰 도청 기기가 개발이 쉬워요. 그렇지만은 아무도 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도청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한 일을 누가 막아줬냐고. 박지원이다. 박지원이지. 네. 그러니 잡아가지 말아달라. 한 번 더 부탁드린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우리 끝내자. 장관님한테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진태 지사 있지 않습니까? 김진태 사태. 이게 정말 우리 이재호 장관님의 한창 후배입니다. 후배예요? 정치 후배지. 너무 못해. 그 레고랜드 지급 보증하지 않기로 해가지고 이제 전국의 채권 시장이 다 얼어붙어가지고 정부에서 50조를 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돈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지자체 장들이 너무 생각이 짧지.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문제가 지금 그 정도면 네. 강원도 문제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엄청 생기는데 많죠. 그걸 좀 당하고 상의를 하든지 좀 기재부하고 상의를 해보든지 해야지. 맞습니다. 자기는 도지사 권한으로 해버리니까 네. 좀 문제가 있지. 그게 다 지금 현재 조금 시원한 맛이 없네요. 지금 현재 지자체 단체장도 이러한 큰 파장을 가져오게 할 수 있어요. 최문순 지사한테 보복하려다가 헛발질해 맞아 버려요. 맞아. 50조 플러스 알파예요. 왜 알파는 빼먹어요? 아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이야? 거기다가 거짓말이 너무 아니, 남네요. 그래서 도의회 승인을 3번이나 최문순 지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보증 쓸 때 어떻게 도의회 승인을 안 받고 보증을 쓸 수 있냐 이거 도지사가. 그랬는데 도의회 승인 안 받았다 막 이런 식의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거든. 뭐 보증 서고 안 서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최문순 지사 쪽에 때 보증을 쓴 것이 네 맞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들어서서 못 갖게 생겼으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좀 여러 가지 좀 챙겨보고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자기 독단적으로 해놓으니까 문제가 크지. 아니 그리고 그 그러니까 공사가 흑자기업이에요. 그건 뭐 길게 할 것도 없어 뻔한 건데 그냥 무조건 잘못한 거다. 잘못한 거야. 뭐 달리 얘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아니, 지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증권사들 건설업이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네. 돈줄이 막혀. 그건 잘못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레고랜드 김진태의 2016년 최대 공약이었습니다. 1순위 공약. 네. 예, 그거 그랬었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체육 잘한다. 체육 잘한다. 오늘 정영질 좀 이상했고 체육은 잘했어. 정영진 선글라스 쓴 거 보니까 국민의힘이야. 선글라스 국민이. 그러니까 지자체가 결국은 그 발언 하나 때문에 나비 효과가 생겨가지고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호 장관 말씀처럼 미리 본인이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었어요. 2천억 정도밖에 안 됐었고 잘못하면 보증할 수 주민소환제 될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걸 다 내팽개치고 그냥 뭐 채무 불이행 하겠다고 해버리니 그게 문제가 네. 발생한 거잖아요. 성급한 결정이야. 네. 자기 딴에는 요렇게 하면서 최문순도 잡고 그러려고 했겠지. 이재명도 과거 소환하면서 아니, 또 한번 놀아트리오. 그걸 자꾸 그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아 죄송합니다. 그만둔 최문수를 잡을 게 뭐가 있어? 아니 본인이 이번에도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꾸 정치를 헛발질도 너무 약해. 그냥- 뻔볼 찬 거야. 그냥 그야말로 헛발질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네, 네. 그걸 뭐 최문수도 잡고 뭐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치가 안 돼. 젊은 사람들 그런 걸 배우면 되나? 아니 이 김진태 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정도 거기도 끝내라. 나이 제법 먹었어요. 젊은 사람 아닙니다. 아니 나 혼내시는 거야. 여기 뭐 정치할 사람 나이. 오늘 좀 케미가 너무 안 좋아. 네 알겠습니다. 이쪽은 좋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박지원 원장님께서 MB 소환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네. 우리 이재호 장관님 심기가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네. 나가시면서 푸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저는 아니야. MB 병원으로 내줘라 사면해라 얼마나 주장을 했는데. 아 그거는 제가 다 목격했습니다. 네. 아니 그건 그러면 안 되죠. 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좀 사면해 주지 말이야. 뭘 병원에다 그렇게 잡아놓고 그럴 아이고 필요가 정경진 뭐 있어요. 교수 지금 형 집행정지 1개월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거든요. 수술을 했거든요.
연장 정말 필요합니다. 정정신 교수도 당연히 해줘야지. 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해줄 겁니다. 제가 또 아마. 말이 나오는데 이재호 장관이 제가 끄덕끄덕 지난번에 했거든요. 얘기했잖아요. 제 눈이 이렇게 된 거. 내 아, 쓸개가 담도가 없어가지고 네. 와신 상담이 안 돼서 나는 반성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네네네. 아니 근데 진짜 박지원 원장님이 좀 겁나나 봐. 본인 슬픈 얘기 오늘 다 끄집어내시네. 아니요. 아니 저 이재호 장관이랑은 들어갈 때 민주화 운동을 해서 들어갔잖아요. 아 10년 사셨어요. 10년. 감옥에 있으면서도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들어가서 150억 먹은 놈으로 오니까 내 스스로가 도덕성이 무너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 따가운 시설들이 오니까 무죄 나왔어. 나 혼자 무죄. 달 보고 울고 해지는 것 보고도 울고 알겠습니다. 네. 내 슬픔이 얼마나 알겠습니다. 컸는데. 이재호 장관님도 슬픈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10년 사셨어. 10년. 그럼. 박지원 장관이 아니 박지원 원장님 힘내라고 박수 한번 보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2부는 팟빵을 통해서 즐기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진짜 생방으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